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지난 고점이 2021년 11월 28일부터 저점이 이제 2022년 10월 14일로 시작해서 근 한 1년 정도 하락이 이어졌었고, 지금 이제 또 근 1년간 또 상승이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잠시만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때까지 내려왔던 게 여기까지가 큰 오파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 2, 3, 4, 5까지도 잘 나왔었고, 반등이 문제였었는데, 이게 그냥 A, B, C로 끝이 났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증시가 이제 여기 고점들을 다 넘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A고 이게 B고, 여기서 안에서 1, 2, 3, 4, 5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사실 B도 다 끝났다, 이게 큰 A였고, 만약에 이제 이 이견이 틀리려면 결국 여기 고점을 넘어서면 이제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넘지 못하고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여기 16764.86 여기를 이제 넘냐 못 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자세한 이제 분봉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일단 먼저 진행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한 0.4% 정도 상승이 있었고, 코스닥은 한 0.5%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오늘 기관이 한 6천억 가량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75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이 한 6,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거의 한 1조 가량 크게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670억 정도 매수, 기관이 또 1조 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은 한 보합 정도였고, 기관이 거의 한 1,900억, 한 2,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쪽 살펴보면, 일단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숏 포지션이 약간 조금 S&P 같은 경우에 감소가 됐고요. 나스닥은 롱 포지션이 조금 더 증가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수급 보시면, 일단 기관은 현물 매수 중이고 개인은 매도 중이고, 외국인은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오히려 좀 매수를 돌아섰고, 기관이 조금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연초 위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샀다가 팔았다가 최근은 조금 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긴 시기로는 여전히 좀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으로. 근데 이제 다만 여전히 너무 높은 레벨인 거죠. 이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확실히 긴 시결로 봤을 때 개인이 훨씬 더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신용점거 같은 경우 최근 기준으로 조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토탈로 봐도 신용잔고 대비해서도 좀 너무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신용잔고는 다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 17.4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쪽 이제 기대 수익률이랑 이제 외국인 선물 수급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기대 수익률이 많이 이렇게 낮은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외국인 선물이 매도를 했다가 살짝 되돌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훨씬 더 빨리 반응을 했다가 최근엔 조금 약간 되돌리는 모습 나타냈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 DXY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 반도체 가격은 반응하고 있죠. 근데 주가가 일단 먼저 반영이 되어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퍼나 PBR로 봤을 때는 낮은 건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금리가 들어가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퍼랑 PBR에는 금리가 들어가진 않죠. 이게 저금리 때나 고금리 때나 이제 그런 금리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좀 금리 반영이 돼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스피 쪽 이제 일리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까지 좀 금리 때문에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사실 좀 고평가 영역이고, 페드 모델로 봐도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페드 모델이나 일리갭이나 둘 다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고평가 영역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을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S&P 보시면은 뭐 코스피랑 S&P도 뭐 다 추세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조금 고평가 영역이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 뭐 PBR 보면 뭐 너무나 명확하게 좀 비싸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실질금리 먼저 살펴보면 일단 뭐 실질금리 추세적으로 일단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 BI랑 실질금리 다 이제 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실질금리가 계속 내려가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QT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실질금리가 계속 내려가긴 어렵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실질금리가 뭐 거의 평소보다도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했는데, 뭐 오늘 뭐 금감원장 분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PF나 부실 금융자산 결국은 날릴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에서 뭐 그걸 뭐 원금을 보전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뭐 총선 때문에 이제 미루고 미뤘던 게 결국은 다 수면 위로 드러나면 다시 또 실질금리는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쪽도 보시면은 뭐 PIR 보면은 상당히 높죠. 여전히 이제 바닥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높고, 미국은 PIR 여전히 너무 많이 높고, 영국도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고, 미국 실질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주택가격과 코어 부동산도, 상업용 부동산도 너무 높아 보인다. 상업용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떨어져야 될 룸은 조금 더 많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지금 약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ECB 쪽 보면은 ECB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가 좀 내려오긴 했죠.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뭐 ECB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뭐 아직 QT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요 회색 부분이 줄고 있잖아요. 결국 대출, 이제 은행들이나 이쪽에 대출해준 게 줄어들고 있는 건데, 신용기관 대출이. 근데 아직 이제 그 이거 뭐죠? 증권? 이제 채권을 샀던 부분은 전혀 줄어지지가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줄어지기 전에 뭐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뭐 사실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QT가 되면 금융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뭐 생각보단 늦어지고 있지만 이 소비자 물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보고, 뭐 낮은 실업률 모든 걸 다 감안해 봤을 때 결국에, 그리고 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BOJ 자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완화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국은 QT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연준 쪽 같은 경우에는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뭐 전주 대비해서 보면은 좀 명확한 게, 좀 약간 잘려있네요. 보시면은 이제 지급준비금이 한 718억 정도, 8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TGA가 567억 달러 정도 감소했고, RRP가 696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고,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준 순유동성은 한 676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죠. 그래서 사실 QT는 588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되면서, 감소가 되면서 자산은 감소가 됐지만 이 안에서의 계정의 변동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 실질적인 유동성은 좀 증가가 된 상황이에요.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결국 지금 RRP의 잔여 한도도 얼마 남지 않았을 뿐더러, 보시면은 맨 밑에 이 EFFR이랑 이 SOFR이랑 이 TB랑 봤을 때 이제 슬슬 막 역전이 되려고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 금리가 낮아지면, 국채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RRP 대신 이제 지준이 빠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또 차이가 뭐냐면은, 또 차이라기보다는 또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결국 이 미국 쪽이 이제 단기 국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빌 발행을 많이 했거든요. 트레저리 빌 발행을 되게 많이 해서 이게 RRP 쪽에서 결국 그걸 다 받아준 거거든요. 그 단기 국채를 발행했던 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기 국채 발행했던 거를 이 MMF 자금들이 다 사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자금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QT 때문에. 그럼 이제 누가 사줄까? 그 단기 국채는? 가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제 또 걔는 또 결국엔 또 단기 국채의 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RRP 감소량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금리를, 단기 금리를 결국은 이제 끌어올릴 거예요. 이 RRP는 어차피 계속 추세적으로 감소되긴 할 거고요. 지준하고 같이.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속도의 차이인 거지.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유통 통합 빼고는 모든 게 다 감소가 될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 감소가 되는 양 자체가 이제 뭐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이제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보시면은 약 한 20% 정도까지 결국 감소가 돼야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가 보시면은 이 파랑 색깔 선이 결국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 선이. 그때까지가 문제가 될 텐데, 보시면은 지준 대비 GDP는 지금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금융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RRP가 줄어서 그렇죠. 지준하고 RRP를 합치면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이제 이 부분이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 뭐 거의 뭐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BDI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좀 오버슈팅 했기 때문에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뭐 계속 지금 뭐 네덜란드 선박도 좀 피격을 당하고 하면서 좀 쉽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추세적으로 빠지기도. 이게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다 중요한 항로들이 있는 길들이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이제 SCFI 같은 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최근에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크로 쪽은 뭐 그냥 이 정도로 뭐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뭐 기술적 분석 보면 일단 뭐 국고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세는 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도 아직까지는 더 롱 추세에 더 가까운 건 사실이고요. 뭐 근데 금은 이제 점점 숏에 더 가까워지고 있고, WTI는 여전히 숏이고, 그 다음에 삼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직까지는 롱 추세에 더 가깝다. 추세적인 점수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이제 국고 3년도 사실상 벌어져 있을 만큼 벌어져 있고, RSI도 그렇고 뭐 거의 전 바닥에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채 10년도 뭐 마찬가지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미국채 10년도 뭐 사실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얘는 뭐 좀 추세가 애매하긴 하죠. 이걸로 봤을 때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RSI 밑으로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뭐 이건 그냥 추세를 잡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도 쳤다가 이건 내려오고 있죠. 뭐 이건 하락 추세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실질 금리 같은 경우가 전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금이랑 지금 반대니까 금도 이제 하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하게 뭐 다를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도 벌어져 있다가 이제 모이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건 이제 슬슬 WTI도 바닥을 본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RSI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정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치고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슬슬 거의 이제 하락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넘었다가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RSI도 그렇고 뭐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죠.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쪽 지수들 살펴보면은 뭐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뭐 다 추세는 롱이다. 추세의 롱이다라는 건 뭐 명확하십니다만, 슬슬 이제 RSI 다시 70을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뭐 조심하실 필요는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점수화시킨 거를 제가 이제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하방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 주봉이 다 위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그냥 이제 일봉 추세로만 봤을 때도 뭐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 이제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추세는 여전히 아직은 롱이다 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120분봉으로 봤을 때 모이고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슬슬 이제 고점이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뭐 요걸 추세로 이렇게 그어도 결국은 내려가는 추세기는 할 것 같거든요. RSI도 이미 여기서 고점을 한번 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120분봉 봐도 뭐 똑같이 이건 이제 거의 하락할 모습이 나타났다. RSI도 그렇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봉 추세를 봐도 뭐 슬슬 이제 다 벌어질 만큼 벌어지고 모일 만큼 모이고 RSI도 그렇고 뭐 슬슬 빠질 때가 다 된 게 아닌가라는 모습을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물 코스피 200 현물 같은 경우에도 일봉 보시면은 뭐 나스닥만큼 국내는 좀 확실하진 않아요. 미국 쪽에 비해서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국내 좀 사실 더 갈 수도 있기는 해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슬슬 좀 조심할 때는 국내도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차트 볼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죠. 슬슬 뭐 딱 명확하게 말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슬슬 조심하실 때는 됐다라고 보여지고, 뭐 특히나 이제 또 오늘 뭐 아까 얘기를 안 했었지만 뭐 사실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죠. 10시 반에 소비자 물가 발표 있고, 뭐 또 이제 목요일 날에 또 기준금리 발표도 있고, 뭐 계속 빅 이벤트가 뭐 연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차트를 보면은 뭐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가 아직 여기를 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내는 그냥 이게 A, B, 그 다음에 1, 2, 3, 4, 5가 맞았고, 제 생각에 아직까지는 그냥 이미 C의 구간일 거라고 보긴 합니다. 미국에 비해 이게 조금 더 명확하기도 하고, 그냥 이게 1, 2, 3, 4, 5가 맞고, 그냥 이게 A, B, C로, 그냥 1, 2, 3, 4, 5로, 이게 C로 가서, 그냥 이게 B가 그러니까 2인 거죠. 그냥 2. 작은 1, 작은 2, 작은 3으로 나올 확률이 뭐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좀 시차가 우리나라 더 빨리 이제 하락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이제 좀 미세하게 살펴보면은 결국 그냥 이게 아까처럼 그냥 여기서 이제 1, 2, 3, 4, 5 나오고 ABC 나오고 1, 2, 3, 4, 5 나오고 3, 4, 5 나오고 A, B 그냥 1, 2, 3, 4, 5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 거의 반등이 지금 여기서 1, 2, 3, 4, 5로 뭐 거의 한 번 정도 나오던지 아니면 여기가 끝이던지 거의 이제 끝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정도의 레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아직 뜨지가 않는데 잠시만요. 뭐 코스닥이 왜 안 뜰까요? 네. 코스닥 어이구 차트들이 다 안 뜨네요. 잠시만요. 아 이제 뭐 떴는데 보시면 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파동 1파라는 거는 뭐 명확한 것 같고, 결국 여기가 A, B, C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조정 파동 이후에 여기가 지금 내려갔던 한 파동이었냐, 그러니까 여기를 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는 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결국 넘어가도 이게 A, B, C고 안 넘어가도 이게 그냥 2고 3의 아주 작은 1, 2, 3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P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넘었죠. 지금 최근 여기 고점을 보시면은 아까 거랑 살펴보면은 결국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해서 그냥 추세적으로도 잘 빠졌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서 아 상승 추세구나를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1, 2, 3, 4, 5까지 큰 A 나오고 여기가 그럼 이제 작은 A, B 여기가 C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게 A고 그 다음에 1, 2 여기가 1, 2, 3, 4, 5로 3이고 4가 나오고 지금이 그냥 5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가 넘어가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여기가 넘어가면 제가 생각한 게 틀린 거겠지만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냥 1, 2, 3, 4, 5가 맞지 않을까.
1이랑 4랑 겹치는 경우는 사실 흔하거든요. 절대 법칙이라고 말을 하지만 엘리어트가 실제로 1이랑 4는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분봉으로 봤을 때도 이게 1, 2, 3, 4, 5의 모습이 이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정말 상승해도 정말 하루 이틀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모양새를 나스닥도 만들었다. 이게 1, 2, 3, 4, 5로 제가 봤을 때 이게 A, 그 다음에 1, 2, 3, 4, 5까지 모습이 다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뭐 다우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도 뭐 결국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1, 2, 3, 4, 5, 그 다음에 A, B, C. 여기가 A, B, C. 딱 그냥 1, 2, 3, 4, 5. 딱 하면은 깔끔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도 슬슬 반등할 모양새가 전 나타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빅스도 마찬가지로 저점 이후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고요. 필라델피아도 반등을 했지만 이게 그냥 1, 2, 3, 4, 5 딱 모습이지 않았을까. 마지막 5파의 모습이 여기서 A, B, 1, 2, 3, 4, 5로 딱 끝나는 파동이 지금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니케이는 뭐 여기가 고점이었던 거죠, 사실. 아니면 여기 한 번 깔짝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결국 이래나 저래나 끝이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요. 이제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점이 넘겨졌어요. 근데 이제 왜 제가 넘겨진 게 크게 상관이 없는지 얘기를 드리면 여기가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뭐 좀 의미가 없는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유로스톡스 얘기는. 그래서 유로스톡스는 사실 파동론으로는 잘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여기를 닫고 결국 빠지지 않을까. 볼린저로 봐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은 되긴 하고요. 이미 닫기도 했죠. 실제로 보시면은. 닫았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항생은 뭐 언제든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주 추세는 계속 뭐 중국적으로는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상해 쪽도 마찬가지고요. 달러 인덱스도 결국은 이제 여기서 위냐 위치냐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볼린저지 상당히 모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든 미치든 좀 강하게 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달러 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뭐 솔직히 좀 위일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긴 하고요. WTI도 슬슬 이제 좀 위로 갈 확률이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싶고, 금은 밑으로 가려는 실질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봐서 이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후행 스팬도 돌파 가능하고, 이제 국고 같은 경우도 빠질 만큼 빠졌고 결국은 이제 다시 반등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고요. RSI를 봐도 그렇고 조심하실 때가 계속해서 왔고, 어차피 이제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뭐 정고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진짜 이제 나는 너무 롱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어도 그냥 여기를 넘는 걸 보고 롱 포지션을 그냥 잡으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